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말 최고의 입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도 저희가 동접자가 6,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건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스트리밍도 뭐 16만 명, 뭐 20만 명,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스트리밍이 그렇게 6,500이 넘어갔고, 스트리밍이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가 유튜브로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린 거 보니까 네네. 1부 17만, 2부 한 16만. 16만.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소녀 보좌관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수민의 뉴스 밑장 진행자인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시작했어요. 김수민의 뉴스 밑장 이제 한 3회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밑장 빼기 할 때 밑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들어가기 전에 전 소개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소개는 안 해요. 예. 저번에도 한번 다 질문하더니 나한테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예. 네가 선대인 다음이야. 나 이건가 나. 자, 21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황교안 씨 모시고 반갑습니다. 예, 황현희 씨 모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같은 종친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같은 차은왕 씨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그런 거는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은근히 줄 서는데. 줄 씁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하려면요, 이 100볼트에도 꽂혀야 되고 200볼트에도 꽂혀야 됩니다. 바꿔 자야 돼요. 그렇죠. 예. 유럽식도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연예계 아답터가 되겠습니다. 아답터 그렇습니다. 바꿔줄 수 있는. 얼리 아답터. 얼리 아답터. 리얼리 아답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들어가기 전에 이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유, 세상에. 족발이네요. 착한 족발. 네네네. 착한 족발. 예. 대박이 났습니다. 이 김용민닷컴에서 좀 대박이 났는데 이 구매 후기를 보면 대부분 착한 족발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왜냐? 저희가 드루킹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좋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칭찬 댓글만 올리기로. 어쩐지 상품평이 아주 매크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초에 한 5개. 좋아요. 그게 올라옵니다. 농담이었고. 자, 최근에 구매 후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세요. 냄새 안 나고 퍽퍽하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족발 먹고 싶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야만 먹을 수 있었는데 한 팩이면 여자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족발 본연의 순한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매운 맛이 있고 순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족발 보면은 그냥 맛있다. 대가리만한 뼈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살을 올려놓는 이러한 푸짐해 보이죠, 그냥. 씨부랄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소비자를 기만한 겁니다. 예. 매운 족발 맛있네요. 맛있죠. 이제 순한 족발도 맛있어요. 어때요, 김성현? 제가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중인데 라이스 없이 먹어도 맛있네. 라이스를 예, 알겠습니다. 혼자 또 다른 구매 후기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딱이네요. 간혹 족발이 땡길 때 혼자 있다 보면은 부담스러운 양과 가격 때문에 주저하게 됐는데 요게 착한 족발 덕분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가격 부담 없는 행복한 족발 섭취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맛도 족발집 못지않게 맛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데웠는데 그 데운 냄새가 안 나죠? 잡내가 하나도 안 이게 나요. 보니까 렌즈만 돌렸어요. 렌즈만 돌렸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가마솥에서 막 꺼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자, 냉동된 족발을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 다음 끓는 물에 한 4분 정도 담갔다가 빼니까 족발집에서 금방 주문한 것과 같은 맛있는 이게 그런 느낌입니다. 편의점 족발은 좀 퍽퍽하거든요. 퍽퍽해요. 냄새도 좀 나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이게 한 팩인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장충동에서 말이죠. 그래서 착한 족발을 대량 구매해가지고 렌즈로 돌려서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어제 먹은 족발은 맛이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거였나 보다. 그렇습니다. 자, 이 착한 족발 한 팩은 이게 얼마냐? 5,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5,500원이에요. 싸다. 그렇습니다. 세 팩은 17,700원을 김용민닷컴에서는 15,300원. 5팩 같은 경우 29,500원인데 23,900원으로 모시고요. 아니 요즘에 5,500원에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어딜 가도 못 먹어요. 요즘. 자, 7팩은 41,300원인데 31,900원. 9팩 53,100원인데 39,900원.
아 세상에 싸다. 10,000원 이상 쌉니다. 싸다. 자 지금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착한 족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건 좀 저도 사겠습니다. 사요? 아 이건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내세요 지금 네. 돈을. 뭐 카드 됩니까? 안 됩니다 카드는. 저는 못 먹었습니다 지금 그죠, 광고하느라고. 드세요. 아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부젓갈이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는데? 오 맛있어. 이게 매운 족발 소스가 네. 보통 소스가 아니에요. 네. 마냥 맵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맵습니다. 아우. 제가 사실 양념 족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빨간 거는 네,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양념 족발 중에. 김수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거짓말 안 하고 불안은 좀 심해요. 과장을 많이 하죠. 뉴스미장 잘 될 것 같아.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의원님 이런 건 무슨 술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까? 이건 소주지 기분이. 소주죠, 소주. 소주에 네. 딱 먹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 사는 분들이 우리가 방송 중이어서 음주를 못하지만 네. 집에다 쟁겨놓고 자기 전에 약간 허전할 때 있잖아요. 그럼 딱 하나 꺼내가지고 소주 딱 일병. 딱 한 병 먹고 깔끔하게 잠들고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딱 그런 느낌의 족발이네요. 딱. 예. 그리고 컵도 안 보이는데 소주 좀 부어 놓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형님 어때요? 저도 매운 족발 가면 시키면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 다 먹었어요. 어이구 맛있습니다. 다 드셨어. 제가 방송할 때 뭐 말하는 아니 식사할 때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맛있으면. 근데 이건 진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맛이네요. 족발집 매운 족발은 너무 맵잖아요. 맵죠. 족발 타는 것처럼.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맛있게 깔끔해요. 매워. 제가 정글의 법칙 가가지고 병만이 형이 그 갑오징어를 잡아가지고 그 저는 뭐 수상가옥 갔다 왔거든요. 뭐 준 거예요.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고. 그래서 맛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병만이 형한테. 예. 근데 저 이거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맛있네. 네. 어우 너무 매운 게 맛있다. 저는 양념이 더 맛있습니다. 이게 원래 착한 보쌈으로 시작했는데 맞아요. 쓰러집니다. 사실 보쌈. 제가 오늘 저녁 먹고 오느라 조금 늦었는데 네. 예 이걸 다 먹어버렸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먹으면서 네, 얘기하죠. 그러시죠. 예. 근데 오늘 황교안 씨는 왜 울었어요? 아니 부산에서? 저도 울라고 누가 시켰겠지. 매운 족발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콜라 안 먹고. 나 그 장면을 못 봤는데 뭐 울 일이야 그게 지금? 뭐라도 해야 돼요. 그냥. 주변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뉴스에 나와야 돼. 자기 혼자 울컥해가지고. 오늘도 김명민 씨 한번 그럼 여기서 한번 울죠. 예. 나도 너무 울까? 맛있다고. 예. 뭐 그런 우리 그림 한번 가시죠. 예.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맛있게 매워가지고 먹던 걸 뺏으면 울 것 같은데. 욕을 하지. 아 근데 한선교가 욕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뭐 왜 당직자한테 그런 욕을 해가지고. 씨발이란 말을 한 것 같더만 보니까. 지금 당직자 노조는 사퇴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조에서 웬간했으면은 신임 넘어갔을 사무총장한테 사퇴라고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도가 좀 지나친 것 같고 네. 피해자가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뭐- 지금 그만두겠다고 네. 종족을 감췄대. 연락 두절이래요. 근데 그게 종족을 감출 일인가 그게? 아니 이제 조금 약간 마음이 여린 사람이면은 뭐 대놓고 싸울 수는 없고 그리고 자존심이 당직자 중에 많이 또 나이 많고 경력이 긴 당직자도 있지만 안 그런 당직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국회의원 4선이나 한 사람이 뭐 자기한테 보고 제대로 안 했다고 욕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뭐 보고 안 한 걸 지적은 할 수 있지만은 무슨 그런 쌍욕을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나? 근데 한선교 씨는 그 유명한 거 알죠? 그분이 맨정신일 때가 별로 없어요. 아 술- 이걸 애주가를 넘어섰어. 애주가를. 대부분 취해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그리고 하루 왼종일이요? 국회 회의 때도 네. 점심 때 술 먹고 반주로. 오후에 상임위 들어오면 술 냄새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국회 직원들 네. 뭐 멱살 잡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도 취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국회 내 소문은 깨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애주가가 아니고 알코올릭 단계라고 봐야죠. 알코올릭. 예. 자, 뭐 이 정도쯤이면 뭐 정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심지어는 예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던 시절에 네. 앞에 윤 의원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제 하도 한성규 의원이 어이없는 말을 해갖고 유은 의원이 건너편에서 이제 비웃었어요. 네. 이게 약간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네. 웃었더니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라고 했는데 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조문이 현장에 있었는데 아 정말로 그 나이 그 늑다리 아저씨가 앞에 있는 여성 의원한테 내가 좋아서 웃냐는 그런 식의 발언은 그래서 유은 의원이 그 순간 발끈해갖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사과하라고 하니까 아 선배로서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라고. 아,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지.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 그때도 혹시 약주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 그랬을 생각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거의 뭐 매일 먹고 종일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 나 이제 평소 얼굴 봐봐요. 옛날에 아나운서 할 때 그 외모가 아니야. 정은하 네, 씨랑 좋은 SBS 아침. 아침에 네, 좋은 아침. 그때하고 얼굴이 너무 다르죠. 음. 피부만 다른 게 아니라 얼굴의 어떤 형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아나운서 출신들이 사실 잘생겼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근데 정동영 의원님도 그러시고 한성규 의원님도 정동영 의원은 기자 출신이에요. 아, 아나운서 아니에요? 아 앵커 출신이라고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정치하면 얼굴이 좀 바뀌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 방송 나올 땐 다 이렇게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 관리를 하지. 하시잖아요. 선거 나올 그건 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잘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얼굴이 좀 급격하게 변해서 망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예. 근데 한성규 의원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이제 얼굴에 본인의 그 인생이 드러난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굉장히 좀 안 좋게 늙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무총장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총장은요 법률적, 행정적 정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공천 때 그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그래서 권한이 비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그 총무위원장인가요? 총무본부장인가? 네. 1, 2, 3으로 바꿔서 지금 이제 1본부장, 2본부장, 1부본부장, 2부본부장, 3부본부장이 있죠 지금. 네. 사무총장은 다시 그 자리가 복원됐고. 네. 어쨌든 역할을 나눴는데 네. 그 당직자들도 총괄하고 어쨌건 당의 살림을 총책임지는 사람인데 전 사실 처음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을 사무총장을 뽑는다고 해서 그것도 의아했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내년 대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대표적으로 쳐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선교인데 네. 예, 그런 의원을 사무총장 시켰다는 것도 신기한데 당의 사무총장이면 어쨌거나 당의 영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당직자 노조에서 사무처 노조에서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문제 제기를 할 정도면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뭐 XX 새끼야 뭐 X발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대충 C발 새끼로 짐작은 되는데 예, 그런 얘기를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당직자들한테 하는 의원은 잘 없거든요. 근데 예, 전 요번에 이 1년의 사태를 쭉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장제원 간사 같은 경우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한테 반말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좌관 아는 보좌관한테 몰라도 그러더니 김재원 의원은 그 시위하는 현장에 나와서 이제 여성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찬바닥에 앉으면 안 되니까 바닥에 이제 조그만 담요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담요 이리 줘 일어나 일이네 하면서 반말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일으키고 담요를 뺏고 하는데 계속 반말을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이제 이 한성규 사무총장의 이 뭐 X발 새끼야까지를 더하면 아 요즘 세상에도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 정말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담요 안에 고스톱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한참 치고 있는데 가져가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빨리 일어나봐. 현금도 좀 들어있고. 예. 그런 반말할 수 있지. 아니 진짜 열받으니까. 궁금한 게 국회의원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욕을 좀 평상시에 많이 하세요?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직원한테는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식으로 반말하는 이렇게, 경우도 있고 아니 뭐 진지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지하게요? 19대 때 제가 뭐 누구라고 이름은 못 발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또 뭐였지?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의 그 총각이었다 결혼하신 의원. 그 앞에 가면 뭐 이 개새끼야, 뭐 씨발 새끼야가 이제 매일 날라다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어쨌거나 그건 다 의원실 내에서 있는 일이지. 의원실이 자기 보좌관이 아닌 사람한테 반말이나 욕을 하거나 특히나
당직자한테 욕하는 경우는 이거는 정말 없어요. 예. 그럴 수가 없죠. 직장이 다른데. 예. 그렇지. 현대 다니는 사람이 옆에 가는 삼성 가서 삼성 다니는 직원한테 욕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 근데 이 한국당 쪽 문화가 네. 대체로 좀 그래요. 반말 문화, 그다음에 욕도 막 거침없이 하고. 좀 약간 권위주의 약간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예전에 그 정몽준 씨도 네. 국회 그 사무처에 나이든 전문위원한테 네. 전문위원이 뭐라고 보고하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야, 그 생중계에 다 잡히잖아요. 성대모사. 야, 내 너한테 물어봤냐? 엄기영 아니야? 근데- 엄기영? 제일 괜찮은데 그래도. 괜찮은데? 엄기영. 근데 그 국회 사무처에 나이 어린 직원이 아니었어요. 네, 맞아, 전문위원이면은 공무원 20년 그럼요. 넘게 한 사람이거든. 네.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류의 반말이나 욕설이나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특히 네. 한국당 사이드에서 그게 전반적인 문화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직자건 뭐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이건 어쨌든 뭐 국회의원 아니면은 대충 말 놓고 대충 밑으로 보는 반말하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심지어 욕도 하고 19대 국회의원 중에 중도 하차한 심학봉 의원이라고. 심학봉. 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 소속의. 구민가 그렇죠? 네, 저 이제 같은 구미라서 좀 아는데 심학봉 의원이 그때 초선이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공천 때부터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말에 관광 가러 가는 사람들 결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예비 후보도 아니에요. 네. 사전 선거 운동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오. 아무 말 안 하고 나 출마합니다 이것도 없어.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그런 이렇게 것도 해가지고. 뭐 대충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명함이 아니라 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면 이제 동네 회사한테 보는데 저보고 막 김 의원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당선이 됐어요. 공천도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처음 딱 봤어요. 선거 끝나고. 아버지 잘 계시나? 아, 바로 반말 깠어요? 네, 바로. 그래야지. 잘 계신다. 계신다. 잘 계신다. 그렇지. 네, 그 하여튼 그런 문화가 그쪽에 충분히 있어요. 새누리당. 야,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남을 있죠. 깔보는 문화가 있어요. 예.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네. 편하게 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네, 서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도 있어요. 아니 난 가장 기분 나쁜 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밑에 이제 동생인데 뭐 이렇게 편하게 전에 친해지잖아요. 그럼 네. 이 새끼들이 말을 섞어요. 네. 식사하셨나? 이게 반말이야 존댓말이 뭐야 이게? 오. 밥은 드셨고 이게 말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어떡합니까? 그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예. 개그맨 선배들은 일단 예. 소집을 시켜가지고 집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일단 뭐 대가리 받고 뭐 그랬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예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약간 뭐 군기라고 하는데 사실 좀 군기랑 이거 규율이 좀 셌죠. 예전에. 예. 예. 그래서 어떤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네. 족발집에서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그 야자 타임을 하게 된 거야. 최양락 씨가 최양락 선배님. 야자 타임을 막 얘기했는데 네. 계속 하다가 얼마나 깐족됩니까? 나중에는 그만해. 그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아, 누군지 그만하기만 뭘 그만해. 그렇지.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족발 그 뼈를 휴지로 돌돌 말아서 던져가지고 정면으로 맞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저기예요. 그 족발 그 뼈를 던진 거고요. 네. 주병진 선배님이 던졌어요. 그 주병재는 꼭 얘기했어요. 집합 때 재밌는 일 많았죠. 제가 예전에 댓글에 주병진 나오네요. 예, 그래요. 제가 집합사 하나 풀까요, 개그맨? 네, 좋아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저는 약간 그 좀 저항했어요. 난 그걸 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문화가 싫다. 네. 다 같이 머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오. 머리를 박으래요, 갑자기. 그래서 머리를 박았죠. 박았더니 제가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숭숭들이 저희 동기들끼리 저희 동기가 뭐 유세윤, 안영미, 뭐 안영미도 머리 박았어요? 강유미 아니요 여자들은 안 박고 남자들 뭐 유상무, 뭐 유세윤, 장동민, 뭐 안어봉 옛날 김대범 저 뭐 홍인규 씨 뭐 많았어요. 근데 예. 머리를 박았죠. 왜 홍인규 씨는 왜 씨라고 붙여요? 안 친하니까. 안 친해서. 동갑인데 안 친해. 예. 그러니까 머리 박았는데 홍 씨랑 황 씨가 잘 안 친해요. 이상하게 그러네요. 예. 홍준표, 황교안.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요. 예. 아니 저 받고 이제 있는데 야 나 지금 못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야 아니 하지 말라 이거 더 큰일 난다고요. 받고 아니 나 안 할게 하고 제가 나갔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머리 못 받겠습니다. 근데 그 끝난과 동시에 갑자기 그거 말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진짜로? 다시 들어가서 박았어. 매를 벌어. 아니 근데 그 말로만 들었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와 이게 오니까 예. 야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근데 되게 오래전 뭐 1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신속 때. 초반에서 신입 때? 완전 신인 때 이제 규율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랬어요. 제가 예, 가가지고
그때 유상무가 얘 때문에 집합이 한번 걸렸단 말이에요. 예, 유상무. 예, 상무가 와가지고 안 왔어요. 집합 얘 때문에 걸렸는데. 예, 본인은 안 왔어. 본인이 안 왔어. 그래서 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좀 유상무가 안 왔으니까 예. 유상무 대신 맞을 사람 나오라고. 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저만 빼고 다 손을 든 거예요. 오. 저만 빼고 손을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오.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 야, 황현이 나와. 그래서 제가 근데 난 솔직히 그랬거든. 난 정말 걔 대신 맡기가 싫었어요. 예. 뭐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집합은. 저는 근데 그 문화가 너무 싫어가지고. 예. 우리도 예. 바로 개그맨 썰 푸니까 바로 3,000명이 넘어가네. 아, 예. 좋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풀소 지금은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아예 없죠. 예전에 예. 그 개그맨들이 하도 개성이 강하니까 네.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막 어디 튈지 모르고 막 엔진하고 이런 분위기가 죽으니까 약간 규율을 좀 세게 했던 막 그런 건 좀 있었죠. 예, 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네. 여기로 끝났잖아. 저희로 끝났어요. 얼차려가. 예. 아이고. 저희 앞 기수 중에 누가 한 명이 사고를 쳐가지고 예. 그래 기사도 맞아 그거 났었죠. 있었어. 예. 기사도 네. 나고. 예, 기사가 나가지고 개그맨 못했죠 그래서. 맞은 분이 아마 아까 전에 C 하셨던 그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분 아니에요. 아니었나? 예,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해서. 예, 그게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혹시 예. 황현희 씨 세대에서 끝난 이유가 네. 후배한테 맞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후배가 달려들면서 후배에 다 형들이 들어왔어. 또 내가 일찍 돼가지고 다 형들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어쨌든 아니, 뭐 썰 좀 풀었습니다 이거. 예.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이 교회도 또 이 얼차려 문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줄빠따 문화. 이게 그래요? 90년대, 교회예요? 80년대, 90년대 그런 거 다 아니, 있었죠. 교회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교회 아니 신천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식이에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선배들이 있었는데 와 6기수 위부터 이제 줄줄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배가 그 다음 기수 때리고 그 다음 기수가 또 그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교회에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바로 우리 윗선배하고 그 윗선배 세대, 그러니까 72년생하고 73년생까지 내려왔어요. 네. 저기 68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72년 이 선배는 그 여학생들도 다 있었거든.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제 때려야 되는데 선배님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날 때려라. 그래서 엎드려 뻗쳤어. 뒤지게 맞았겠네. 그 73년생 예. 형 중에 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선배님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팼는데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저기까지 내려올까봐 정말 큰 고민이었어요. 교회에도 그런 게 혹시 있다는 그 교회 이름이 사랑의 매질교회? 아닙니다. 저기 옛날에 예, 그 유명한 교회 오빠. 아니에요. 교회 오빠. 그렇지 교회 오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때 말이죠. 정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차라리 나를 때려야 했을 때, 그 여후배들의 그 존경 어린 시선과 막 그 눈물. 근데 그 밑에 기수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걸 또 존나게 싫어했었어요. 네. 위선적인 사람, 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해가지고. 괜히 좀 약간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선배님은 좀 맞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하더니 이렇게 대차게 쳐가지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옛날 정치 쪽에서도 그런 빠따 문화가 좀 있어요. 에이 그런 거 있어요. 없었나요? 네. 그건 없었겠지. 그래요? 약간 좀 정치 강압적으로. 깡패, 정치 깡패는 있었어. 아예 그냥 깡패로. 그거는 깡패들은 저기 1960년대 뭐 야인 시대나 찍던 시절 얘기고. 그렇지. 야인 이정화. 시대는 일제 시대고. 아니, 저거 아니 야인 시대 야인 시대는 그거까지 맞구나. 다 예. 포괄했어요. 그러네. 예. 생각해 보니까 용파리 사건까지는 깡패가 그렇지 87년, 하고 87년.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래시계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깡패의 썰 저도 하나 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깡패 얘기 나왔으니까. 예. 92년이었는데 92년에 제가 그 성북 의뢰 37살인가 6살에 출마한 신계륜이라는 고등학생회장 출신 선거운동을 학생 신분으로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이제 우르르 몰려갔는데 같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미아 오거리 지하철역 중간에서 여기다 선거운동은 등록증을 목에 달고 유인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게 됐거든요. 나눠주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말랐었는데 뭐 황현희 씨처럼 굉장히 말랐었는데 제 옆으로 두 배인 그러니까 김용민 씨 정도 체격되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정말 아무런 맥락 없이 멱살 딱 잡더라고요. 잡더니 아니 개새끼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씨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딱 잡고는 이렇게 딱 움직이는데 지하철역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거야. 근데 0.5초 동안 생각했어. 이게 납치구나. 근데 실제로 그날 이게 4군데 지하철역 입구에서 했는데 저를 제한 3명은 납치가 돼서 본고에 태워진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0.5초 생각을 하고 여기서 끌려나가면 납치당해서 죽는다는 생각이 딱 이거 머리 빡빡하건 이렇게 옆으로 두 배인 이 떡대가 깍두기들이 잡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 멱살을 딱 잡고 뭐라 했냐면
사람 살려요! 민자방 깡패가 사람 친다!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제 목소리는 크거든요. 그래서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얘가 이제 당황을 했어요. 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때린 적이 없거든. 살짝 멱살을 잡고 욕을 했을 뿐이지 사람 때린 적이 없는데 얘가 이제 뭐 사람을 때린다, 민자방 깡패다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냥 얘를 끌어잡고는 형님 그때 그래야 돼. 그 유리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사람을 치네 이러면서. 그럴 정신 없어. 그래서 얘를 끌고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막 난리를 쳐서 경찰을 부르고 했는데 결국은 위에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넘어가서 제가 불법 선거 운동인 것처럼 돼갖고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 현장에 그 연청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예, 그 민주당의 청년 조직하고 저랑 같이 자원봉사하던 학생에서 한 100명 정도가 미아 파출소 앞에 모여서 이 깡패가 개입한 폭력 이 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하는데 파출소 앞에 10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봉고차 한 대 그랜저 3대가 오더니 한 30명 정도가 강목, 쇠파이프 이런 걸 들고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그 앞에 앉아 있는 100명을 쇠파이프로 해산을 시켰어. 강목이랑. 그리고 안에서 경찰들은 보고 있고. 와. 예. 그때만 해도 그때가 민자당 시절이었는데 민자당 애들이 그렇게 깡패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진짜 깡패가 있었구나. 저 멱살을 잡았던 사람은 부산 지역에 있는 조직의 행동 대원으로 나중에 드러났고. 예. 뭐 니가 가라 하와이 급한가?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92년인데 예. 그때도 선거 운동할 때 그렇게 깡패들이 서울까지 올라갔고 휘젓고 다녔고 파출소 앞에서도 강목 들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때리고 다녔는데도 안 그 어떤 공권력도 잡거나 제지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꼰대 같은 생각인데 야 세상 진짜 좋아졌다. 요즘 선거 운동하는데 다 학생들이 하고 어머님들 나와서 하시고 이러는데 누가 뭐 서로 때리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생각해보니 92년에도 깡패들이 개입을 해서 뭐 그때로 돌아가고 하고 싶으세요, 있었네요. 그때 뜨거웠어요. 재밌었어. 지금보다 박지가 넘쳤지.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꼰대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젊었을 땐 그러니까 10대 1로 붙어서 젊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니네도 운동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이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군요 예전에. 네. 예. 그런 건 없나요? 뭐 국회의원이 뭐 보좌관들 다 엎드리라고 하고 막 약간 막 구 달간다고.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 안 나오네. 제가 연봉이 좀 세서 그렇게 맞고 잘 안 있어요. 딴 데로 옮기지.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바로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 수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더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검찰이 어쨌든 자기 손에 칼이 쥐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래저래 짱구를 굴리고 뭐 딜 아닌 딜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임기가 다 됐잖아요.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임기 말에 자기 조직에 면 세우고 나가겠다. 이건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면 세워서 도대체 뭘 어떻게? 나중에 전관 변호사 돼가지고 그렇죠. 검찰한테 잘 검찰이라는 조직은 총장 출신이어도 이게 이른바 이제 조직의 논리나 조직의 대의를 배신하면 시체말로 바로 담그는 이런 데가 검찰 조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무섭네요. 자기 조직에 면 세우겠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하고 대판 싸우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 뒤로 변호사 영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지금 임기 안 남았으니 이 사람 아쉬울 게 없어요. 뭐 지금 뭐 자기 목 내놓고 목 치라 그래서 목 치면 영 되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검찰이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최대의 문제인데 자기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조직인 줄 알아요. 근데 검찰은 정부조직법상 정부외청입니다. 검찰총장은 정부외청장에 불과해요. 근데 정부외청장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이 법안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에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참 한마디로 주제 넘는 얘기인 정치적 거고. 발언이죠.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부 내의 조율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율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 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회로 법안이 넘어왔으면 어쨌든 그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또 의견 표명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해외 출장까지 가가지고 성명서를 내서 저런 식으로 들이받는 것은
사실은 뭐 매우 의도된 도발이고 또 됐다. 일종의 이제 검찰 조직의 항명을 부추기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죠. 오늘 보니까 약간 톤을 누그러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경청하겠다. 달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있으면은 그 의견을 수용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톤을 약간 누그러뜨렸는데, 근데 결국 이제 검찰의 저런 태도는 하나도 안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문무일 씨가 국민 기본권 얘기까지 나왔는데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이 수사권, 뭐 수사 종결권, 뭐 수사 종결권, 수사 지휘권, 기소권까지 다 들고서 검찰권 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 내에서 그런 소리 한 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국민 기본권 운운하면서 저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저항하겠다는 것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확실하게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아니 세계에서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거 분산시키고 이거 꺾어놓지 못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된다. 그 문무일 씨가 왜 이걸 반대하는지 뭐 근본적인 뭐 본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심은 뭐라고 보세요? 문무일 이어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검찰 조직이 저래요. 왜 검찰 조직은 그걸 안 반대하는 놓겠다는 거죠? 거지 자기들의 힘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이건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쥐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김 PD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아버님 목사님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장로들이 설교 주제 정하고 그다음에 설교안 나오면 내용 우리가 좀 보자. 검토해서 우리가 삭제하는 건 빼고 좀 설교하시죠. 목사님 얘기하는 것을 목사들이 받아들이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은 첨부 인권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건 다 우리 건데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떼가면 다 싫은 거야. 그게 뭐든 내용이든 뭐 상관없이 다 싫은 거고 개혁을 해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검찰한테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회를 노무현 정부 때 기회를 줬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우습게 보면서 검찰이 대들은 거고 그렇죠. 이번엔 그거보다 제한 수준을 했지만 결국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예를 들면 미세먼지 관련돼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기상청장이 어디 하와이에 저기 기상청 회의가 갖고 거기서 성명서 발표하는 거예요. 기상청장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못 하거든요. 근데 검찰청장은 자기가 권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안 줬죠. 지금 전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부는 공무원은 자기들이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 발언하면 되고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행정부가 정하는 일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 법무부 장관이 정하면 수용된 범위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내놓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의미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사이를 긴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저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양쪽에서 서로 공격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패스트트랙 말씀드리지만 패스트트랙은 뭐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시험 보기란 시험 기간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죠. 논의를 하고 만들어가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한테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금 경찰한테 준다는 건 1차 수사 종결권 1차 수사 종결권이고 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분야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수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 비리, 뭐 뇌물, 거의 다분 다 한 거예요. 금융도 선거법, 네. 뭐 금융 일종 이제 특수수사 영역인데 검찰 조직을 보면 전체 검사들 중에 특수수사 분야의 검사는 1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검사의 90%는 형사 사건을 하거든요. 일반 형사 사건. 경찰 머리 위에 있는. 예, 거기가 이제 저항의 진앙지예요. 지금 특수수사하는 검사들은 신경도 안 써요. 이거 수사권 줘봐야 그 검찰 특수부가 하던 수사는 그대로 검찰이 지금 하는 거거든. 게다가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고 보완 수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검사한테 주고 있어요.
때문에 경찰에 대한 어떤 사법적 통제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있어요. 이 법안 속에서도. 다만 검찰은 이전까지는 이제 경찰을 부렸잖아.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이 예. 검찰한테 있으니까 네네. 그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검찰 조직하고 경찰 조직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경찰 편들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검사 몇 명입니까? 2,000명이에요. 대한민국 경찰이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진짜? 20만 명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처럼 저렇게 이른바 이제 동일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서 저런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표창원 같은 사람도 나오고 권은희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때문에 보는 눈이 많아요 그만큼. 때문에 검찰처럼 저렇게 뭐 검사는 한 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거거든. 한 몸이 돼가지고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자체 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거다.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성회 보좌관님의 비유가 너무 확 와닿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더 신박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시사평론가. 시사평론계에는 선배급 평론가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브리핑, 사실을 이제 해설해주는 권한과 함께 논평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빙들, 이제 갓 시작한 접비린내 신인들. 나는 이런 그 젊은 시사평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김수민이라고 분위기가, 난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신인도 아니시잖아요 이미. 신인. 베테랑 아니에요? 베테랑? 좀 더 밟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밟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신인들에게는 그동안 브리핑 권한만 줘왔는데 논평 권한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설익은 논평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익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문무일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신박한 비유 아닙니까? 검찰총장 같은 분이네. 이게 뭔 소리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네.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 한들 저는 이게 사법개혁을 해서 많이 바뀔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번에 경찰이 그 버닝썬 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 좀 지켜보니까 사실 그 내부에 있는 청탁에 관련된 이런 거는 드러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경찰을 이렇게 믿어서 이런 거를 준다면 이게 뭐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청룡봉사상. 이게 조선일보가 주는 상인데 조선일보가 경찰한테 주는 상이에요. 근데 청룡봉사상을 타면은 1계급 특진? 네, 1계급 특진. 1계급 특진이야. 그럼 시발 조선일보 사주가 뭔 형사사건 혹은 뭐 조선일보의 뭐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뭐 현행범이다. 체포할 수 있겠어? 입건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지. 실제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 자식들 그 지금 엄마의 언니인가 엄마의 동생인가 여동생인가 그 집 가가지고 얼음 도끼로 문짝을 부수려고 했잖아요. 언니. 예.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안 했어. 한마디로 안 했어. 왜 그러겠어? 괜히 이거 뭐 조선일보 가문 사람들 이거 저 입건했다가는 청룡봉사상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염려가 드는 거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와도 또 이게 연관돼 있는데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혐의점이 있는 방상훈 사장 수사를 어디서 했느냐? 조선일보 찾아가서 했어요. 그 수사관이 방상훈만 상대로 수사를 했느냐? 조사를 했느냐? 아니야. 거기 저 조선일보 경찰 출입 기자들이 와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이거를. 옆에 같이 앉아 있었죠. 이 씨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번에 저희 보니까 황하나 씨 그 마약 관련돼서 수사를 할 때도 먼저 이제 잡힌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분명히 이름이 명시가 돼 있더만요. 그 진술서에. 근데 수사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런 일 터지니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저는 그것도 약간 불신이 가요. 그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면은 뭐 1차 수사 종결권이지만은 조선일보 사주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 가문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사건으로 덮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수사 종결한다. 그런 경찰한테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신임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식당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형님 식당도 하셨어요? 예, 샌드위치 가게를 했었는데 보신탕집 했다는 얘기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갑자기 뭐야? 보신탕은 아니고 콩쇠고기.
아니 이런 공격이 어디 있어? 공격이 이렇게 들어가. 아니 코요테 고기입니다. 그 개고기가 아니고요. 그거 모함을 하는 건데 코요테 고기를 팔았지 전 절대 개고기 팔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튼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하루 종일 가게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가끔 그 직원들한테 맡기고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있으면 저도 시간표를 짤 거 아니에요. 네. 짜면 그러니까 내가 6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명은 먼저 쓰고 있던 놈이고 얘가 소개시켜서 누구 한 사람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셋은 멕시코에 고향이 멕시코는 멕시칸이야. 근데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과테말라에서 온 사람들 제가 하나 뽑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과테말라랑 멕시코는 사이가 안 좋아. 네. 왜냐하면 과테말라에 사는 사람이 미국까지 미립국을 하려면 멕시코로 한번 미립국 한 다음에 다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 멕시코 사람들이 보기엔 과테말라 한 급 아래야. 자기들 보기에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가게를 비울 때는 돈은 과테말라 사람이 만지게 하고 요리는 멕시코 사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멕시코 있대. 사람이 예. 돈도 만지고 멕시코 사람이 요리를 하게 하면 지들 둘만 눈을 맞추면 야 샌드위치 견제가 안 그게 되니까. 말로만 부르고 안 찍고 돈을 빼돌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 과테말라 사람 사이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다 못 빼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검경 문제는 참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그 뭐 무슨 권은 누구한테 있고 무슨 권은 누가 있고 우리가 무슨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경쟁이 돼야 된다. 기소권이고 수사권이고 뭐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야 그래야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 마음에 드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몽땅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김원준 총수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처벌하지 않을 힘이라 그랬거든요. 사건을 무마하는 거. 거기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 가지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걱정 안 해도 검경이 서로 견제하면서 예, 훨씬 나아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가네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실은 신입니다. 신. 왜냐하면 없는 죄도 덮고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요. 이게 검찰이에요. 네. 법원에 가면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것 가지고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야 갖고 와봐 이럴 권한이 없어요. 때문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상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인간이 되라 해서 그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도 하고 상호 감시도 하고 게다가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하나 더 뒀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의 비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의 비리. 근데 왜 모든 경찰을 다 원안에는 이제 그 다 경찰 포함돼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조정하고 이러면서 네. 경무관급 이상으로 대상이 좀 제한됐어요. 왜요?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니까. 고위공직자니까. 그럼 말단 그러니까 검찰이나 검사나 판사에 준하는 고위공직자는 경무관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3급 이상. 그거는 이제 공수처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황하나 씨 마약 사건이라든지 또 버닝썬 이번에 경찰 유착 사건에 고위 공직자가 연루돼 있다, 고위 경찰이 연루돼 있다. 이러면 그 공수처가 그 사건을 수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각 기관 간에 권한을 분산시켜 놓고 상호 견제하고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권한이 한 곳으로 집중돼서 이렇게 무소불위의 신과 같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맞는 거지. 네이버가 말이죠.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회사가 돌아가냐면은 과제가 있어요. 그 부서에 2명을 부릅니다. 동일한 과제를 제시해요. 그 둘이 만들어 오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잘 된 걸. 그렇게 해서 거기는 회사가 돌아가요. 기업이 다 그렇지 않나요? 삼성하고 네이버가 그런데 얼마나 좆같습니까? 채택 안 된 사람은 나가라는 얘기 같잖아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이런 삼성식의 방법을 수사기관에도 한번 대표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수사하다 충돌하겠죠. 네? 수사하다가 충돌을 할 수가 있죠. 그 경쟁하는 게 좋잖아. 경쟁하는데 서로 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몰랐네. 그렇게 존나 몰랐어 내가. 아예 과정 존나 자체가 몰랐네. 다른 씨발. 경쟁하다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아가는 거 아니야 나라가? 그러니까 이번에 문무일이 제기한 문제 중에 그것도 있어요. 영장 청구를 먼저 치면은 그쪽에 손을 들어준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검토해 볼 만도 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의 방법보다 한 급 위가 김정은입니다. 뭐예요? 김정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거든요. 채택하지 않아요. A를 부릅니다. A를 불러서 B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논리로 A를 공격합니다. 받아봐라.
예. 그럼 B 불러서 또 A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을 또 공격해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자기가. 네, 그보다 또 한 급 위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했던 문제의식,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빨가벗고 동영상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하나 처벌 못하는 조직이 지금 와서 무슨 놈의 권리가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자체는 역겹다 저는. 그리고 문제 제기 방식도 잘못됐고 최소한 김학의 건이라도 지금 처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도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기가 처벌하지 않을 권한을 절대 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분산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이 될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것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고치면 돼요. 민주주의가 그러라고 있는 거고 국회의원 그러라고 뽑는 건데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서 쓰면 되는 거고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망친 대로 그냥 가자는 건 안 되는 얘기죠. 바꿔봐야죠. 근데 이거 오늘 있었던 사건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자유한국당의 누구였죠? 국회의원 한 명이 김학의 윤중천 관련한 증언을 했죠. 예. 몰라요. 나 그 뉴스 못 봤어요. 네. 그 뭐였지? 이제 자기가 무슨 뭘 들었다. 그리고 이제 김학의 윤중천, 김학의가 피해 여성을 접촉하려고 시도했었다. 2013년에 그런 증언을 이제 본인이 경찰 출신으로서. 근데 또 검경 갈등 속에서 나온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경원 비선 캠프 의혹. 2011년 정보경찰 이거 왜 이 시점에 왜 나오나? 아니, 그거는 뭐 검찰이 다분히 의도를 갖고 현재 이제 검경 갈등이 그런 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거고 김학의 사건을 경찰에서 열심히 팠던 이유도 그리고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봤는데 김학의 맞다. 이것도 다분히 검경 수사권 과정에서의 생겨난 알력과 무관하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알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비리들이 나오게 되는 국민 입장에서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상호 견제가 서로 팠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경찰을 파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진짜로.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그 상하 관계였기 그쵸. 때문에 이런 경쟁 관계가 아예 성립이 안 됐는데 상위 하향식 이렇게 지금 뭐 알력이 생겼다. 서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들이 좀 더 우호적인 여론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지금 와서 검찰 얘기도 들을만하네요 얘기하니까 그거를 뭐 검찰에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을 좀 더 긴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경찰 편만 들어준 게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